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모짱이에요. 임철주 선생은 아주 반대하시죠. 어떻게 아버지가 재성이 되냐, 그러면서 난리를 치십니다. 자식 장사부터 그래요. 자식 장사부터. 부처짱은 그래도 재성과 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식 장사부터 어떻게 자식이 관이 되냐, 호래쌍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유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명리학이나 일반적으로 동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식이 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성이 되고요, 엄마가 인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이 자식도요, 성장하면요 관으로 변해요. 눈치 봐야죠.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부모장인데, 오늘은 임철초 선생 얘기를 1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명조가 원래 부모장에 4개였는데 지난번에 2개 했고요, 이번에 또 2개로서 마지막을 끝낼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장은 형제장이니까 비견겁제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원문을 읽겠습니다. 부하모는 부모가 라고 하죠. 부모가 혹 용성하거나 혹 이거는 침체하다는 뜻이에요. 가라앉거나 라고 했을 때, 머물거릴 때. 세월이라고 했어요. 이거 저는 대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관, 관계되어 있다. 대운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빚에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적지 않다. 자, 유시주입니다. 이게 유백원 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유백원 주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원광대학교에서 석사 논문을 땄고요. 석사까지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때 박사만큼은 연구 논문이라 해요.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서는 번역을, 남의 나라 거 번역을 해서도 박사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번역 가지고는 박사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죠, 박사는. 그러나 석사까지는 번역을 해서 석사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시주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석사를 땄죠. 그리고 이제 임시주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중화론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논문을 받았죠. 제목은 적천수 천미 중화사상의 연구입니다. 중화사상이에요. 이게 적천수는요, 오직 가운데 중이에요. 중화를 우선으로 합니다. 격이 아닙니다, 절대. 자, 병지법에 의하면 EA v B입니다. A로서 B를 삼는다. 이거 수거죠. 이건 무조건 외됩니다. EA v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삼는다. 제로서 부모를 삼는다 라고 하죠. 이인 위모라고 해서 인성으로서 어머니를 여긴다. 결과적으로 그 기류는 인성과 재성에 있지만, 있으니 희유 구험 그래서 9가지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이 말만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하게 딴 데로 흐릅니다. 그러면 재성이 없거나 인성이 없는 사람은 부모 중에 없는 게 있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그래도 저거예요. 세월이라고 해서 이 대운으로 할게요. 위긴, 아주 기묘하다. 대운이 기묘한 것이니, 세기, 그럼 대운의 기운이죠. 유이구 월령자. 이 월령이라는 것은 곧 격을 얘기하는 거죠. 월령에서 유익하거나 또 세월이에요. 세운에서 불상, 상하지는 않는다면, 이 불상이라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부희신, 저 희신을 상하지만 않는다면 부모는 필참, 반드시 창성할 것인데, 세월이나 재성의 기운이, 대운이나 재성의 기운이 착상, 이 깎을 착됩니다. 상하상자. 전치사예요. 시간에 착상을 한 자는 천극부, 먼저 부모를 극한다라고 해서, 이게
아니 자식 자리인데요 시간은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건 애 낳기 전에 시간을 극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다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세월에서 이게 대운이에요. 세월이나 인성의 기운이 임기가 착상어 시지, 이건 또 시지라죠. 그러니까 엄마죠. 선급 아마 이건 결혼하기 전에 것일 겁니다. 말이 되죠. 또한 모름지기 활간, 잘 살펴봐라. 그 국 중에서 대세, 큰 흐름이 무엇인가를 불가전론 제인, 체성과 이성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중간에 은로 흥망지기 숨어 있거나 노출돼서 그 흥망의 기운이 있으면 불필제어 제인자, 반드시 그렇게 재성과 인성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건드려줘야 되는데 또 잘 안 건드렸어요. 더불어서 또 재생인생이라고 해요. 재생인생. 재성이 생하는 것과 인수가 생하는 것. 재성이 생하는 건 관성이고요. 인성이 생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지신이 손익사업의 득소, 덜어내거나 도움이 되거나 펼치거나 짝을 이루어서 얻은 경우, 또한 음양의 과다지로, 다과지로 많고 적음에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무유불험이라고 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중부정을 말씀하십니다. 두루뭉술 넘어가죠. 재성과 인성뿐이 아니다라고 하셔요. 이건 이제 임철주주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번역은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맞지는 않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첫날 여기까지 240까지 했고요. 241번서부터 오늘 강의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241 정사 신해 무자 무오라고 해서 이게 딱꼬레 금세 철저 선생이 말씀하셨다시피 삼화이토라고 해서 화토가 강할 것 같지만 사호왕상, 마치 왕한 것 같지만, 이건 돌상자입니다. 왕한 것을 도와주는 꼴이지만 것 같지만 굳이 알지 못하니라. 해자 당권했다. 해자가 당권을 했어요. 그래서 수체입니다. 충괴 인수를 충하고요. 여기 있죠. 이거예요. 사해충, 자오충. 천간이 화토가 허탈하다. 이게 사해충하는 바람에 정화도 날아가는 거죠. 그 조상은 대부, 큰 부자였지만 부배, 파배라고 해서 이 사람 주인공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때에 파패, 망하게 됐죠. 그래서 겸지 참 초운의 서방 금지라 생족 왕수하니 왕한수를 도와주니 반생, 이 사람 자신도 역시 반생, 반평생이죠. 전 넘어지기를 연달아 부로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디에 미쳤다? 정미 운에 가서 운전 남방이라 대운이 남방으로 흐르는 바람에 정연, 병호연까지 20년을 대수경영 지원, 경영을 원해서 지가 크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발제 10여만이다 라고 해서 금액의 단위는 모르지만 참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중주제의 설명에 의하면 조상궁의 용신인 인성이 있다는 의미고 부모궁의 구신인 상관이 있다는 의미가 전조와 같은 해월에 이런 건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책을 내려고 이렇게 딱 써놓은 겁니다. 자, 프로그램으로는요, 수가 5.7입니다. 목 1.3, 화 4.2, 토 1.3, 금 1.3. 역시 지지의 해자수가 수호행의 초과종조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를 극하는 토화를 쓰려고 하는데 토화는 습투니까 양무토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화로 흐를 때 좋은 사주가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토는 천간에 있는 화토는 허탈하다, 쓸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뿌리가 없는 거죠. 여기죠. 사례명조 241번입니다.
네. 지금 아주 최고 좋은 운입니다. 네. 이제 사화가 되면 사회충도 되지만 이 사화가 또 와서 있기 때문에 이 사화는 살아납니다. 오화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주. 242번. 자, 오늘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을의 신사, 병진, 계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또 사회충을 하네요. 사화가 화가 딸리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더군다나 금체입니다. 그 이유 여기 금이 신금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체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화 속에 또 경금 들었고요. 경금 들었고요. 금체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이 명조는 지붕 양록 승건이다라고 해서 록을 깔고 있어요. 저도 록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격국론으로 하면 록곡객이니까 뭘 쓴다? 관성을 쓰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편관이라도 관성이 없으면 편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거 개수 있잖아요. 이 분명히 격국론으로는 이거 수수라고 합니다. 개수수라고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래서 격국론과 어프론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록곡격이면 무조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관절을 찾아요. 인성은 못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연간의 인수가 통분을 하긴 했는데 해월에 범추명자, 모든 명을 추명하는 자가 어떻게 했냐? 작왕론용. 뭐를 왕하다고 하면서 용신을 뭘로 쓰냐? 재성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재성으로서 결단을 내려서 쓰면서 명리가 쌍수할 것이다. 명의 이익이 재성이니까요. 모두 걷어들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추명자들이 얘기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격국론에서의 맹점이죠. 그러나 병화 생화 맹하 이거 천여름입니다. 요즘은 천여름엔 더웠지만요. 5월달에요. 양력 5월입니다. 야, 근데 요즘은 더운데 옛날에는 5월달엔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화기가 방진해서 화기가 막 나가려고 하긴 하는데 또 연간에 인수가 있지만 월간의 재성이 소괴 긍긍목을 하는 것이죠. 사해봉충 8억 거화 록을 제거해서 화를 제거하니까 일주가 약해진다. 즉 금수가 반대로 생부했다는 거예요. 목화실세, 목화가 세를 잃은 거예요. 물론 목은 드러난 여기 목이 있네요. 자하 진토하니 진토가 있으니 저 화기를 끌어내릴 거 아닙니까? 절거 명주원신 도둑질할 것 절자입니다. 절취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절거라고 했네요. 절취하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명주의 원신을 절취하니 시간 개수가 또 개두해서 사화가 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화 역상 역시 상했다. 필작 약추 반드시 약하다고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약하다고요. 여기 사화 용시를 충을 했든 뭐를 했든 사화를 써라. 초운의 동방목지라라고 해서 이게 목토라고 했는데 천미에 이상하다. 목토가 될 수가 없는데 라고 해서 징의를 찾아봤더니 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맞다라는 것이죠. 출신 유업풍후 천연운이 좋았으니까 또 역시 집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병자 화불통권 불이 살아날 리가 없죠. 병자 때문에 관성득지했어요. 자수가 득지라니 바로 정해졌다. 다 파무 많은 게 사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추군에 생금설화하니 형국 이상, 형하고 극하는 게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가업, 재산이요. 10국, 8국, 10중에 8구가 달아나가 버렸어요. 부부 개망, 부부가 모두 죽었다라는 소리죠. 참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다음 명주다. 사주구조 천간에 을신극, 개병극이 되고 지지로는 사해충이 있어 사주 자체가 안정성을 잃었다. 특히 일지의 진토가 이 병화의 기운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보면 금이 5.5예요. 그래서 금체 목화 용조에서요. 목용신의 화이신이 된다라고 했죠. 이제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또 붙였고 그러다 내려놓은 겁니다.
242번입니다. 예, 이 무토는 좋습니다. 그 이유, 무게합을 하잖아요. 저 수를 하나 하고, 임목 있고요. 정대원은 괜찮은데 이 축도, 자수, 이렇게 이 수운이 들어오니까 이 일주가 꺼져, 일주가 상해버리는 거죠. 예. 관이 들어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네, 그래서 끝냈고요. 다음 장은 이제 형제장이니까 이제 비견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신도 얘기를 하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이 책을 선전을 해야 되겠죠. 저는 뭐 이걸 책을 팔아서 꿈을 이루려고 한 것은 아니죠. 제가 연구한 이론, 적천수 이론이 과연 맞는가라고 했을 때 맞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추격 적천수 천미를 지금 용신 분석을 낸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역학서 중에서 이론, 논문과 이 이론과 맞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책을 낸 겁니다. 용감스럽게 제 개인적인 사비를 내서 드려서 용감하게 냈죠. 예. 팔리든 안 팔리든. 그래서 추격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1권입니다. 예, 2권, 3권, 4권, 5권까지 냅니다. 1년에 돈은 많이 없으니까 1년에 1권씩 내서 한 1,500만 원이 들겠죠. 5년간. 예, 그래서 저는 죽어도 이 책만큼은 꼭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적이 없으면, 이변이 없는 한은 제가 명리를 쭉 연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 죽어도 이 적천수 천미는 놓지 않을 겁니다. 손에서 충분히 이 임철조 선생의 이론은 육친론 빼고는 다 정통 이론입니다. 그건 이제 물이 들은 것은 이제 진수함 사상 때문에 물 들은 거고요. 그거만 빼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논문거리가 되겠는데요. 임철조 선생의 실수에 대해서 논문 하나, 소논문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형제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